안녕하십니까, 오성택입니다. 오늘은 첫째 청간 갑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. 이 갑자는 갑질이라는 말로 많이 알려진 글자죠. 이 글자가 첫째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. 앞 강의들 들으신 분이라면 한자가 사람과 관련된 뜻을 가진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. 예를 들면 매산자가 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산 같은 사람을 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. 그러므로 이 갑자가 가지는 첫째라는 뜻도 첫째가 된 사람 또는 첫째인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또한 천간이라는 말은 하늘이 관여하다 또는 하늘이 관예하다라는 뜻이므로 첫째 청간이라는 말은 하늘의 뜻으로 첫째가 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. 이러한 이해가 맞다면 이 갑자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누군가의 탄생 또는 누군가의 시작을 나타내는 글자가 아닐까요? 집가자이서처럼 적어도 한 가문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까요? 이 갑자는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.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갑자의 본래 의미가 첫째나 첫째 청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. 앞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갑자에는 첫째나 첫째 청간이라는 뜻 외에도 껍질, 갑옷, 손톱이라는 세 가지 뜻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이 첫째 청간 갑자는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? 이 갑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? 이제 이 첫째 청간 갑자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이 첫째 청간 갑자는 일반적으로 새싹이 껍질을 이고 있는 모양으로 설명되는 글자입니다. 여기서 싹은 씨앗에서 처음 나오는 어린 잎이나 줄기라는 뜻이므로 이 갑자의 첫째라는 뜻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. 새싹이 머리에 이고 있는 껍질도 이 갑자의 껍질이라는 뜻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죠. 새싹의 껍질은 갑자의 또 다른 뜻들인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나 손가락을 보호하는 손톱과도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면 이 갑자를 새싹이 껍질을 이고 있는 모양으로 설명하는 것은 참 멋진 설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이러한 설명에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첫 번째 문제는 앞 강의들을 들으신 분이시라면 한자가 이처럼 간단하고도 1차원적인 의미만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. 예를 들면 앞에서도 언급한 매산자는 간단하고도 1차원적인 산의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산의 특징인 속시의 영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복잡하고도 고차원적인 의미도 함께 가진다는 사실입니다. 그러면 이 첫째 청간 갑자는 실제로는 어떤 복잡하고도 고차원적인 의미로 사용될까요? 그 점을 우리의 생활에서 이 갑자가 실제 사용되는 단어들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. 예를 들면 갑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갑변이라는 말은 곱으로 쳐서 받는 높은 이자라는 뜻으로 이 갑변에서의 갑은 곱이라는 뜻으로 사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또한 갑창이라는 말은 추위나 밝은 빛을 막으려고 미닫이 안쪽에 덧 끼우는 미닫이라는 뜻으로
이 갑창에서의 갑은 덫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이 첫째 천간 갑자가 실제 생활에서는 한자 사전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곱이나 덫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두 번째 문제는 이 갑자가 가지는 천간이라는 뜻입니다. 천간이라는 말이 하늘이 관여하다라는 뜻이라면 하늘이 어떤 일에 관여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?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갑자의 또 다른 뜻들인 껍질, 갑옷, 손톱의 역할에서 추리할 수 있습니다. 껍질은 덧 씌워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갑옷은 덧 입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손톱은 덧 붙여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천간, 즉 하늘이 관여한 일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두 가지 새로운 이해는 이 갑자를 전혀 새로운 방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. 이제 이 곱이나 덫이라는 말, 그리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라는 말을 첫째 천간, 즉 하늘의 뜻으로 첫째가 된 사람이라는 뜻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어떤 거대한 위험이 닥쳐오고 있습니다. 하늘이 첫째로 선택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언가로 튼튼하게 덧막아 또는 겹쳐 막아서 그 거대한 위험과 그 선택된 사람과의 사이를 벌려 띄워 놓는 모양을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. 이 첫째 천간 갑자의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이 표현을 간단하게 줄이면 덧마가 사이를 띄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첫째 천간 갑자의 본래 의미는 덧마가 사이를 띄운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 덧마가 사이를 띄운 모양이라는 의미가 갑자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들의 공통 의미도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. 다음 시간에는 이 갑자의 사전적 의미들과 이 갑자가 공통으로 들어가면서 갑 소리를 가지는 한자들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오성택의 공통점 찾아 한자 속으로 책에 근거한 내용이었습니다.